여러분 혹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지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숨이 턱 막히거나 단체 채팅방 알림이 띵띵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들 떠오르시죠? 아니면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정신없던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혼자만의 조용한 동굴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부끄럽기도 하고 혹시 나만 이런 걸까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면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근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씩 깨닫게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한두 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주는 따뜻함보다 버거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조금 더 현명하게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때로는 복잡한 퍼즐 같아요. 잘못 끼워진 조각 때문에 그림이 엉망이 될 때가 있죠.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도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비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날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관계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나를 지키면서도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바로 대꾸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때가 많아요. 이런 작은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제가 드릴 조언들은 저 혼자만의 비법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특히 우리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느끼는 인간관계에 무게 그걸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는 걸 잊고 살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더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긋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이미 큰 첫걸음이에요. 왜냐하면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약속해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한테 왜 그랬지,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쌓아온 경험들, 그게 다 여러분만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꺼내서 한번 빛나게 닦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보물을 더 반짝이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지 힌트를 하나씩 얻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20분만 저와 함께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현명하게 첫 단추를 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요. 새로 만난 사람 앞에서 괜히 더 웃어 보이고 더 친절하게 굴다 보면 나중에는 좀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면 살짝 고개 끄덕여 보세요. 맞아요. 우리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앞서 나가면 오히려 관계가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참가자처럼 내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열심히 나서는 것처럼요. 하지만 잠깐 멈춰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새 관계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첫 단추가 훨씬 단단하게 꿰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는 상품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세일 시작하자마자 90% 할인된 물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와 싸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왜 이렇게 싸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사람 관계도 비슷해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또는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거나 내 시간과 돈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행동들요. 물론 호의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처음 만났는데 엄청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사람 나한테 뭘 바라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관계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할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난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나서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모든 걸 다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비밀번호를 너무 빨리 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친밀감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솔직함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내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직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그걸 약점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특히 감정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고민은 더 신중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 만난 동료한테 내가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거나 나를 판단하는 데 썼다면 어떨까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해줄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진짜 깊은 관계는 꼭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새로 만난 사람한테 너무 빨리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좀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날씨 얘기, 취미 얘기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모임이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괜히 가면을 쓰려고 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농담을 던지거나 분위기에 맞춰서 괜히 더 신나게 굴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마치 화려한 포장지에 속아서 선물을 샀는데 열어보니까 내용물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처럼요. 관계는 결국 진짜 나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함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무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용한 성격이라면 억지로 떠들썩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게 훨씬 더 진심이 느껴진답니다. 저도 예전에 모임에서 괜히 더 활발한 척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나다운 모습으로 있으려고 해요.
내가 웃음이 많지 않아도 내가 말수가 적어도 괜찮아 이게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꼭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답게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좋아해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첫 단추를 꿰 수 있어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를 너무 빨리 할인하지 말고 천천히 보여주기. 둘째, 내 마음의 비밀번호는 신중하게 열기. 셋째, 억지로 꾸미지 말고 나다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이거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새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시작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잠깐 숨 고르고 갈게요.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비밀번호를 천천히 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 관계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미 맺어진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도 중요하겠죠. 새로 만난 사람과는 천천히 다가가되 기존의 관계에서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법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이미 맺어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좀 가까워지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가끔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 하는 생각이 들거나 나만 애쓰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요.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무겁고 괜히 지치게 되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면서 관계를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첫 번째 지혜는요, 기대를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한테 밥을 사줬거나 선물을 줬을 때 상대방이 똑같이 해주길 은근히 바란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주면 그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맛있는 밥을 샀는데 그 친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면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준 마음이 아깝게 느껴지고 관계가 거래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요. 상대방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길 바라지만 매일매일 땅을 파헤치면서 싹이 났나 확인하면 씨앗이 자랄 틈이 없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받아야 해.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진짜 베풀문 결과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웃분께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나 뭔가 답례를 기대했는데 그냥 웃으며 받기만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나눈 건 그냥 마음이 가서였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준 마음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내보세요. 그러면 실망할 일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내 에너지를 굳이 밑 빠진 독에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영 맞지 않고 사람들 말투나 행동이 불편한데 혹시 내가 빠지면 어색해질까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 싶어서 억지로 앉아 있었던 적이요. 저는 그런 날이 종종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 처지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에너지는 정말 소중한 자원인데 그걸 맞지 않는 곳에 너무 쉽게 써버리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텅 빈 물통에 계속 물을 부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건 내 마음을 고갈시키는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과 편안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도피가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내가 계속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다음엔 안 간다고 정중히 말하거나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동창회에서 억지로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매번 나와 맞지 않는 얘기들만 오가니까 돌아오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용기를 내서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내가 진짜 편안한 사람들과 소소하게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내가 진짜 편안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지혜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명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한테는 뭐든 다 털어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솔직함이 좋은 거니까요. 맞아요. 솔직함은 중요하지만 가끔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마구 쏟아내면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특히 화가 나거나 마음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마치 뜨거운 냄비를 함부로 만지면 손대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한테 무슨 일이 속상해서 막말을 쏟아낸 적 있으시면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은 속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상대방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도 후회할 때가 많죠.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통은 감정을 마구 배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가까운 친구한테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땐 내가 솔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많이 상처받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는 한번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바로 전화 걸지 말고 종이에 내 마음을 써보거나 산책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차분하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날 때 딱 10초만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준 마음을 선물로 생각하기. 둘째, 내 소중한 에너지를 맞지 않는 곳에 낭비하지 않기. 셋째,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현명한 소통으로 대화하기. 이걸 잘 지키면 이미 맺어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준 마음에 연연하지 않을 때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너무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은 관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법부터 맺어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요, 이 모든 걸 돌아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결국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오늘은 그런 날끈 습관을 내려놓고 나를 더 아끼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배움으로 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죠. 말 실수하거나 약속을 깜빡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괴로워하기 쉽지만 실수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엔 더 신경 쓰면 돼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그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지금 당장 해보세요. 우리는 어색할까,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주저할 때가 많죠.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을 미루면 후회만 남아요. 저도 예전에 용기 내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던지 그때부터 망설이는 걸 줄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내디뎌 보세요. 그게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 퉁명스럽게 말했거나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곤 하죠. 하지만 가끔은 상대방이 그냥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마음에 담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마치 작은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요.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하면서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더라고요. 억지로 모든 사람한테 맞추거나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깊이에 있는 거예요. 딱 한 명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